조기 은퇴를 꿈꾸는 부부의 이야기는 늘 비슷한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회사 출근길에 지하철 안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이제 조금만 버티면 된다고 말하던 순간입니다. 더 이상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알람 소리에 쫓기지 않아도 되며 평일 낮에 마트에 가고 월요일 아침에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삶을 상상합니다. 통장에 적힌 숫자를 떠올리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그 숫자가 5억일 때 많은 부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뉴스에서 말하는 최소 노후 자금보다 많고 주변 친구들보다 적지 않으며 집이 있고 자녀가 어느 정도 자립했다면 이제는 자유를 누려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확신은 단단해 보이지만 통장을 실제로 열어보는 순간 그 믿음은 예상보다 쉽게 금이 갑니다. 서울 외곽에서 작은 아파트에 살던 50대 후반의 김씨 부부도 그랬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협력사에서 30년 넘게 일했고 아내는 아이들 키우며 간간히 일자리를 이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맞벌이를 했던 시간보다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는 데서 서로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만든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퇴직금과 적금을 합쳐 5억 정도면 충분하다. 연금도 있고 집도 있으니 큰돈이 나갈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남편은 59에 퇴직서를 냈고 아내는 그날 저녁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와인 한 병을 나눠 마시며 이제 우리 인생의 두 번째 계절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은퇴 첫 해는 꿈에 가깝게 흘러갔습니다. 평일 낮에 산책을 하고 주말을 피해 여행을 다녔습니다. 아침에 커피를 내려 마시며 오늘은 뭘 할까 고민하는 시간이 이렇게 달콤한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통장 잔액은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보상이라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여행이 줄고 외식이 줄어도 생활비는 줄지 않았습니다. 관리비와 보험료, 통신비, 병원비와 경조사비는 매달 빠져나갔습니다. 명절이 오면 자녀에게 용돈을 줬고 부모 병원비도 보탰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난방비와 전기요금이 올라갔고 자동차 보험과 유지비도 생각보다 컸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통장을 열어보자고 말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나란히 앉아 통장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숫자가 말해주는 현실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남편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속도면 앞으로 10년도 버티기 어렵겠네. 아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5억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머릿속에서 그렸던 은퇴의 길이가 갑자기 절반으로 줄어든 느낌이었습니다. 이 부부가 가장 크게 후회한 건 돈이 줄어든 사실 자체보다도 착각이었습니다. 5억이면 평생 살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믿음입니다. 생활비는 지금보다 줄어들 거라 생각했고 건강은 당연히 유지될 거라 믿었으며 큰 지출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변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남편은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아내는 그 모습을 보며 미안함과 불안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유를 위해 선택한 은퇴가 다시 불안이라는 이름의 일상이 되어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지방 중소도시에 사는 박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자영업을 오래 했고 비교적 일찍 가게를 정리하며 조기 은퇴를 선택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부는 가게를 정리하며 손에 쥔 현금과 예금이 5억 정도라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몸이 힘들어지기 전에 그만두는 게 현명하다고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이제는 쉬엄쉬엄 살자고 말했습니다. 하루 일과는 단순했습니다. 늦게 일어나 아침 겸 점심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거나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정도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을 하며 늘 움직이던 몸은 갑자기 느려진 생활을 버거워했습니다. 남편은 허리 통증을 호소했고 아내는 무릎이 아프다며 병원을 자주 찾았습니다. 병원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건강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검사와 치료가 이어졌고 약값도 부담이 됐습니다. 은퇴 전에는 바쁘다는 이유로 미뤄뒀던 건강관리가 은퇴 후 한꺼번에 몰려온 셈이었습니다. 거기에 예상치 못한 집 수리 비용과 부모 장례 관련 지출까지 겹치자 통장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박씨 부부는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아무 말 없이 밥을 먹다가 동시에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한 것 같아.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5억이면 괜찮을 줄 알았지.
그 말 속에는 후회와 자책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은퇴 전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됐지만 그 대화의 주제는 대부분 걱정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혹시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게 되지는 않을지, 나중에 병이 더 깊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은 질문들이었습니다. 이 두 부부의 공통점은 숫자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통장에 찍힌 금액 하나로 미래를 판단했습니다. 그 숫자가 어떻게 쓰일지, 얼마나 오래 버틸지, 어떤 상황에서 무너질 수 있는지까지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조기 은퇴라는 단어는 자유와 여유를 떠올리게 하지만 그 이면에는 긴 시간 동안 지속될 생활비와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숨어 있습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기전의 시작입니다. 그 전쟁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 이어집니다. 5억이라는 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은퇴 이후의 시간 앞에서는 그 크기가 빠르게 달라집니다. 물가는 오르고 의료비는 늘어나며 사람의 마음과 몸은 계획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은퇴 후에는 돈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를 훨씬 더 예민하게 느끼게 됩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금액 하나하나가 체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때 많은 은퇴자들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준비가 부족했던 건 돈의 액수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계산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는 지금도 조기 은퇴를 꿈꾸고 있을지 모릅니다. 통장을 열어보며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한 번쯤은 숫자 뒤에 숨은 시간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그 돈으로 몇 해를 살 수 있는지가 아니라 어떤 삶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은퇴는 용기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착각을 걷어내고 현실을 직시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은퇴는 도망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삶의 설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많은 은퇴자들은 뒤늦게 깨닫습니다. 조기 은퇴를 둘러싼 가장 큰 오해는 준비가 끝났다는 착각에서 시작된다. 통장에 찍힌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마음이 먼저 은퇴를 선언한다. 더는 회사에 얽매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지금까지의 고생에 대한 보상이 허락된 것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은퇴 이후의 삶은 숫자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다. 돈은 한 번에 사라지지 않고 매달 조금씩 빠져나가며 그 속도는 은퇴 전과 전혀 다른 감각으로 다가온다. 일할 때는 수입이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지출이 상대적으로 둔감해지지만 은퇴 이후에는 나가는 돈 하나하나가 삶의 안정감을 갉아먹는다. 많은 조기 은퇴 부부들이 은퇴 초반에는 여행과 휴식을 즐기며 만족감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장 잔액보다 더 빠르게 줄어드는 것은 심리적 여유다. 은퇴 후 생활비는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에서 자주 배신당한다. 출퇴근 비용과 식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과 달리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관리비와 공과금은 오히려 증가한다. 건강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서 병원 방문이 잦아지고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비용이 생긴다. 부모의 노후와 자녀의 삶이 완전히 독립되지 않은 상태라면 예상치 못한 지원 요청도 이어진다. 은퇴 이후의 지출은 선택이 아니라 책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때 많은 은퇴자들은 처음으로 자신이 계산하지 않았던 항목들을 마주한다. 그것은 사치가 아니라 관계와 삶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다. 조기 은퇴를 선택한 부부일수록 이 충격은 더 크게 다가온다. 일찍 은퇴했다는 사실은 곧 더 오랜 시간을 버텨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은퇴 시점이 빠를수록 자산은 더 오랜 기간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고 의료비와 돌봄 비용이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까지 함께 견뎌야 한다. 그러나 많은 부부들은 은퇴를 결정할 때 은퇴 후 첫 몇 년의 모습만 떠올린다. 여행과 여유와 자유가 가득한 장면이다. 10년 뒤의 모습이나 20년 뒤의 몸 상태와 생활비 구조까지 그려보는 경우는 드물다. 그 공백은 결국 불안으로 채워진다. 또 하나 간과되는 요소는 역할의 상실이다. 조기 은퇴는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선택이 아니라 하루의 구조와 사회적 위치를 동시에 내려놓는 결정이다. 부부가 하루 종일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소한 갈등이 커지고 각자의 공간과 리듬이 충돌한다. 경제적 불안은 이런 감정의 마찰을 더욱 증폭시킨다. 통장 잔액이 줄어들수록 대화는 줄고 침묵은 늘어난다. 은퇴 전에는 돈 이야기를 미루며 살 수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그 이야기를 피할 수 없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부부 관계를 시험대에 올려놓는다. 전문가의 시선에서 보면 문제는 5억이라는 금액 자체가 아니다. 그 돈이 어떤 속도로 쓰이는지, 어떤 변수를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이 줄어들 때 삶의 방식이 함께 조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이다. 은퇴 준비란 목표 금액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은퇴 이후의 생활 시나리오를 여러 갈래로 그려보는 과정이다. 건강이 나빠졌을 때의 생활비 구조, 일자리를 다시 구해야 할 때의 선택지, 자녀나 부모 문제로 지출이 늘어났을 때의 대응 방식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질문 없이 은퇴를 결정하면 은퇴는 자유가 아니라 불안의 시작이 된다. 조기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를 꺾는 경고가 아니라 현실을 보는 시선이다. 은퇴는 도피가 아니라 설계다. 일을 그만두는 순간이 아니라 그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핵심이다. 일정한 소득이 완전히 끊기지 않도록 부분적인 일이나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지, 지출 구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지, 부부가 함께 감당할 수 있는 불안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이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통장 잔액만 보고 결정한 은퇴는 오래가지 못한다. 결국 은퇴의 성공 여부는 얼마를 모았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다. 숫자는 현실을 보여주지만 해석은 사람의 몫이다. 5억이라는 돈이 평생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대신 이 돈으로 어떤 삶을 어디까지 유지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바라볼 때 비로소 은퇴는 무너지는 선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선택이 된다.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하다. 은퇴를 꿈꾸고 있다면 통장을 닫기 전에 삶의 그림을 먼저 펼쳐보라는 것이다. 준비된 은퇴는 금액에서 시작되지 않고 질문에서 시작된다.